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2월 7일 평화로운 월요일 보내시길 바라고요. 금요일에 주류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 살펴볼 텐데요. 국순당, 제주맥주, 진로발효, 무학, 관련주들의 주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류 관련주들이 왜 부각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국내 1위 주류 업체인 하이트 진로가 소주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류 관련주가 들썩이는 분위기로 금요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전 거래일보다 2,750원 오른 33,200원의 거래를 마쳤고, 같은 시각 롯데칠성은 플러스 7%, 제주맥주는 플러스 14%, 국순당은 플러스 5%, 하이트 진로 홀딩스는 플러스 5%, 무학은 플러스 6%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매체에서는 업계 1위 하이트 진로가 소주 출고가 인상을 내부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원재료 상승 여파로 최근 수입 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상 시기는 2월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참고로 하이트 진로가 소주 가격을 마지막으로 올린 것은 2019년 5월이니까 실제로 올린다면 2년 9개월 만의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들이 잘 아는 하이트 진로는 맥주 하이트, 테라, 소주 참이슬, 진로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주류 회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하이트 진로 측에서는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을 그는 상태인데요. 다만 최근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주류업체가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트 진로 쪽에서도 가격을 인상한다는 게 썩 유쾌하진 않겠지만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입 맥주 칭다오는 최근 납품가를 인상한다고 주요 편의점들에게 전달을 한 상태이고, 원래 4캔에 10,000원이던 가격을 내달 2일부터 11,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미 맥주가 수입하는 버드와이저, 스텔라, 호가든도 똑같이 4캔에 11,000원, 일본 맥주 아사히와 사포로도 다음 달부터 10% 인상, 제주 맥주 역시 내달 1일부터 제주 위트엘 그리고 제주 펠롱엘 등 6종의 공급가를 10%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스타트는 지난해 12월 초 하이네켄 코리아가 편의점 4캔 행사 가격을 11,000원으로 상향하면서 가격 조정이 시작된 것인데요. 기업들의 가격 인상 부담이 컸음에도 경쟁 때문에 소비자가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이네켄 코리아가 그 출발선을 끊었습니다. 주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메가, 홉, 원재료 가격이 오른 영향이 가장 컸는데요. 여기에 물류비 그리고 인건비 부담이 더해졌고, 심지어 알루미늄 캔 가격까지 전 세계적으로 오르면서 가격 인상 부담이 극에 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오는 4월부터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20.8원씩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입 맥주 그리고 수제 맥주뿐만 아니라 국산 맥주의 공급가 역시 오를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됩니다. 실제 이른바 밥상 물가로 불리고 있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품목별로는 전년 대비 우유, 치즈, 계란값이 11%, 과일이 10%, 육류가 플러스 8%, 빵, 곡류가 6% 정도 상승했습니다. 요즘 장보기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 담은 것도 없는데 5만원, 10만원까지 나오니까 말이죠. 통상 주류업계는 시장 점유율 업계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후발업체들도 따라서 가격을 올려왔는데요. 이 때문에 만약 하이트 진로에서 가격을 올리게 될 경우 다른 소주 업체들도 소주값을 도미노처럼 인상할 가격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분석 및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국순당입니다. 시가총액은 2,080억원의 회사이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비용 축소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성장을 통해 실적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막걸리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가 돋보이고 탄탄한 비영업 자산 가치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투자 자산 가치가 장부 금액만 1,533억원에 달해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으로 크다고 볼 수 있겠고, 22년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9.2배로 다른 주류업체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저평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순당의 일간 차트입니다. 국순당의 경우 저번주 목요일에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지지밴드로 1,500원에서 11,000원을 제시드렸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진입했다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플러스 6% 정도의 수익이 진행 중이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저항, 그리고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먼저 저항은
12,500원. 그렇게 두터운 저항선은 아니기 때문에 실선으로 처리해뒀고요. 해당 가격대를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다음 저항 밴드는 13,500원부터 14,400원으로 설정해둘 수 있겠습니다. 18,500원까지 가기는 힘들겠지만 정말 국순당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된다면 최종 목표 가격은 18,500원까지 설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확률은 낮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은 현재 과매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지만 매수는 항상 분할로 나누어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현재 자리 충분히 매력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시가총액은 2조 3천억 원 정도 하며 투자 포인트는 안정적인 업계 1위 회사, 주류 가격이 인상된다면 영업이익 또한 개선될 수 있겠죠. 하이트 진로의 일간 차트입니다. 금요일날 아주 큰 거래량이 동반되며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여기 파랑 색깔 선은 내부에서 발생한 추세선으로 실제 한 번 작용했고 여기서 이탈하자마자 큰 하락이 나왔지만 금요일날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돌파를 하긴 했지만 지지받는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33,000원쯤에서 지지받고 천장을 향해 간다면 35,000원이 다음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는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고점을 이었을 때 35,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31,350원만 지켜준다면 다시 위쪽을 향해 주가는 움직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상승하는 힘이 매우 강해서 35,0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4만원대의 상승까지 누려볼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학이라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2,400억 원이며 투자 포인트는 기간의 지속적인 매수 그리고 대폭 증가한 거래량입니다. 무학의 일간 차트입니다. 7,500원 근처에서 지지받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금요일날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으나 9,440원이라는 저항에 막혀 주가는 밀렸고 8,42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박스권으로 진행되는 움직임이라면 7,510원을 최하단으로 볼 수 있겠고 박스권 상단은 9,440원으로 설정해둘 수 있겠습니다. 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소액으로 진입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위로 저항선은 11,100원, 11,000원, 12,250원 으로 설정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맥주, 시가총액은 1,376억 원이며 최근에 제주웨일 시리즈 등 6종 공급가를 10% 먼저 인상했고 대폭 증가한 거래량, 금요일에 꽤나 큰 상승을 하며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제주맥주의 경우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왔었는데요. 금요일날 실제로 강력한 거래량이 발생했고 외부에서 발생한 파랑 색깔 장기 하락 추세선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결국 밀려서 2,430원에 마무리되었죠. 제가 제주맥주에 신규로 진입한다면 이 추세선을 뚫는 것을 확인하고 지지받는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해볼 것 같은데요. 지지받는 가격은 2,510원입니다. 즉 돌파 후에 2,510원을 지지해준다면 상승 탄력은 강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진로 발효, 시가총액은 2,115억 원이며 투자 포인트는 건전한 재무 상태 그리고 대폭 증가한 거래량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진로 발효 역시 강력한 거래량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만약 신규로 진입한다면 3750원을 최하단으로 두고 천천히 분할해서 진입을 해볼 것 같은데요. 진입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횡보하는 시간이 꽤나 오래 길었고 여기서 강력한 거래량이 발생했고 31,500원, 31,000원, 3750원을 지켜준다면 이 위로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항선은 33,000원, 34,900원, 37,200원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롯데칠성음료, 시가총액은 1조 4,300억 원 정도 하며 투자 포인트는 기간의 지속적인 매수, 장기 추세선 돌파를 앞둔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고점을 이었을 때 16만원이 장기 하락 추선의 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즉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왼쪽으로 위치한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강화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롯데칠성음료의 특징은 12만 8천원 그리고 13만원에서 강력한 바닥을 형성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를 받은 이후에 다시 상승을 시도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분석해 봤을 때 최선호주는 국순당 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두 번째로 가격 인상 단행 및 해외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는 기업 중심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에 더 적합한 재료와 회사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더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